마지막 토론자인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로 뽑힌 배심원을 가지고 배심원들이 배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사실은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아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들을 더 많이 던져주실 것 같습니다. 최정민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민이고요. 정보센터 자문위원인데 자문을 하기보다는 자문을 맡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몹시 추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안 추우시 앉아있어서 네. 난방이 안 돼가지고 되게 발질하는 건 떨리는데 손이 더 떨리니까 혹시 무서우시 말하면서 제가 더 추워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는 배심원 평의 개선 강화전 프로젝트를 해서요. 전국의 법원을 한 50차례 이렇게 다녔어요. 배심원 평의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경험이나 여기 추천 민주주의 여기 녹색당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좀 가져온 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저는 이제 따로 토론을 안 드리는 게 저희 그 공동 연구원들이 있는데 저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래서 따로 준비하지 않고 구스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심원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 오신 분 없으시죠? 네, 제가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배심원제가 어떻게 추천 민주제인지, 저도 사실 이 기회로 제가 배심원이 추천 민주제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작위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기 녹색당 대의원 대회에 도움이 될 만한 운영상에 도움될 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심원이 선정될 때 어떻게 선정되냐면요. 만약에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전에 사전에 그 관할 지역구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한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이렇게 우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 있고 참여해야 되니까 강제로 꼭 오셔야 됩니다 하고 우편이 가게 되고, 그 재판날 그 우편을 받으신 배심원 후보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재판 시작 전에 재판장님께서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 배심원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3번. 그 번호가 적힌 작은 공을 이렇게 뽑습니다. 정말 무작위로. 그러면 아무나 정말 배심원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TV에서 자주 보게 되는 변호사나 검사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된 사람을 이렇게 몇 명 걸러내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배심원들이 선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 과정을 쭉 보고 마지막 피고인 진술이 끝나게 되면 이제 평의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배심원 평의를 하면서 자신들이 본래의 의무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값을 해야 되니까 여기 굿 뉴스라고를 하면 좋은 소식은 제가 정말 놀란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누구나 잘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에 오면 드라마처럼 다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또 노래를 시키면 다들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냥 원래 그 법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법상식이 없는 사람만 뽑거든요. 만약에 자기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경찰이나 판사나 이렇게 비슷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제가 돼요, 사전에. 그래서 이렇게 관련이 없는 사람, 일반 사람이 오면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서 너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또 놀랬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평의가 이렇게 진행되면 크게 등장인물이 세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배심원들 가운데서 사회자를 선정을 해요. 그 사회자를 제외한 배심원과 나중에 개석판사라는 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먼저 어디 회의에서 다 사회자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녹색당이 대의원 회의에서 사회자가 있을 거라는 짐작이 되는데요. 이 사회자 선정을 보면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던가 아니면 추천하던가 하는데, 제가 본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남자, 연장자, 남자이고 연장자 또는 좀 보기 저 사람
지적순이 높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배심원제가 무작위 추천되는 이 사회자 선정이 무작위 추천이 아니고 되다 보니까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심원들의 기대와 달리 이분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사회자를 선출할 때 정말 그 판사님이 이렇게 무작위 뽑듯이 이렇게 사회자를 무작위 뽑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에 이 사회자 역할을 좀 나눠가지고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이렇게 잘할 때 그 평의의 질이 더 높아질까 이런 걸 했는데 이렇게 사회자가 이렇게 배심원들한테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말만 하면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이제 근거를 대시오라고 부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또 중간에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무리한 토론이 오갈 때 약간 조종자 역할을 할 때 이 평의 질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회자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나중에 녹색당에서도 이 사회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 그리고 사회자가 뽑히게 될 때 좀 약간의 지침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자를 제외한 나머지 배심원들을 보면 배심원들 가운데 이렇게 한두 명만 이렇게 주장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말할 때 오히려 평의의 질이 더 좋아졌다는 저희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소식은 이 배심원 구성이 남녀, 성별, 연령이 다양할수록 근거를 풍부하게 말하고 그다음에 무례한 그 토론도 줄어들고 평의의 질이 더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언뜻 보니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연령과 성별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앞으로 여기 녹색당 대의원회의에 바람직한 긍정적인 사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석 판사님인데 배석 판사님은 언제 등장하시냐면요. 저희는 그 유무죄를 판단해야 되는데 만장일치를 추구하더라고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근데 이게 유무죄가 결정이 안 날 때 배석 판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깜빡이고 말씀 안 드린 게 저희 연구에 대상이 됐던 분들은 실제 배심원이 아니에요. 실제 배심원을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재판에 직접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관찰할 수는 없고 저희는 어떤 분들을 이렇게 연구해서 했냐면 그날 오신 분들 중에서 배심원이 되지 못하고 탈락한 분들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석 판사님이 오시는데 보통 이분들이 약간 교육을 받고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영향을 많이 주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인지 아니면 저희가 연구를 위한 배심원이어서 조금 더 성의가 없을 수는 있겠는데 그 배석 판사님이 보통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말하시진 않고 자기의 그 지식을 많이 전달해 주셨고요. 근데 이게 유무죄 판단에서의 배석 판사의 그 영향보다는 그 양형 토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피고인에게 얼마나 형을 살게 할 것이냐. 근데 그 형에 대한 것은 더 훨씬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어요. 뭐 소년범인지 뭐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심증 이야기냐 그런 요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그 하루 동안에 그걸 다 학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배석 판사한테 되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걸 제가 봤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렇게 평의를 했던 분들 중에서 보는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배심원에 대해서 평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감이 더 높아졌고 그 만족감이 더 높아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왔으니까 배심원 평의에서 봤던 걸 토대로 녹색당 대의원 대회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제안이나 우려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배심원제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이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오게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간이나 경제적인 그다음 생계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데 저는 자기는 그 하루 통차를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그 손우정 선생님께서는 수고하겠습니다. 네, 손우정 선생님께서는 그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의사를 표명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방에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시간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생계상의 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구성원 중에서 이제 오신 구성원 중에서 그 시간이나 경제가 가능하신 뭐 주부나 학생으로 이렇게 구성될 가능성도 크게 되는데 그 구성원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서 말씀할 때는 참석 수가 많은 게 무조건 좋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배심원 수가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너무 적으면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쏠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한두 의견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배심원 수가 너무 많으면 꼭 개중에 말씀을 안 하게 되시는 분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가 무조건 많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배심원제 같은 경우는 그게 결정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리고 사건이 좀 비교적 한두 가지로 작고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이해관계자가 적은 문제인데 대의원회의에서 이렇게 논의될 안건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루 이틀의 학습이나 하루 이틀의 뭐 이렇게 진행될 만한 소지의 안건인지 그런 학습 등의 비용, 그다음에 시간 등의 비용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